안녕하세요. 최해병 특검을 외치는 해병대원들을 향해 좌파 해병 드립을 치는 등 윤석열 일당 쉴드의 돌격대 역할 중인 김은국이 박정희 유경수를 미화한 다큐멘터리 목련이 필대면을 제작했는데요. 유경수가 세상을 떠난 50주기에 맞춘 광복절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김은국이는 정치인 다큐 흥행 1위인 노무현입니다를 깨고 싶다고 했지만 정작 다큐 내용에 대해선 조선일보마저 혹평을 가했습니다. 실제론 임기 내내 무역 적자를 포함한 일본에 종속된 가마우지 경제 그리고 재벌들에게 모든 걸 몰아주는 정경유착의 원흉으로 한국 경제가 아닌 일본 경제 살리기에 큰 기여를 했던 박정희를 경제의 화신으로 둔갑시킨 조선일보마저 혹평한 것입니다. 물론 박정희 유경수 미화만큼은 변함없지만 말입니다. 조선일보 12일자 기사 김은국 제작 박정희 다큐 감독조차 창피할 정도로 어설프다에 따르면 해당 다큐가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한다라며 정당한 역사적 조명이 마땅한 두 인물을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상물로 만나는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련은 박정희 유경수라는 중심 인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1980년대에 이르는 현대사를 갈지자로 오가다 길을 잃었다며 정식 개봉 영화로 보기 어려운 기초적인 실수도 이어진다라고 짚었습니다. 배우 고두심 현석이 맡았던 내레이션은 화면과 자주 어긋나고 일부 문장은 읽다가 중도에 끊긴다는 지적과 함께 재연 장면 역시 대사, 연기, 연출이 모두 어설프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영상물은 후반부에 이르면 마무리가 급해 호흡이 더 바빠진다며 1974년 8월 15일 유경수가 문세광의 총에 맞아 숨진 직후 장례식장을 비추는 장면에서 뜬금없이 1965년 7월 23일 김포공항에서 이승만의 유해가 송환되는 장면으로 시간이 역행하는 장면이 이어진다고도 짚었습니다. 그 밖에도 조금 전에 숨진 유경수가 다시 등장하다가 또 곧바로 14년을 훌쩍 뛰어넘어 1979년 11월 3일 박정희의 국장으로 이어지는 엉성한 연출이 벌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영화의 연출을 맡은 윤희성 감독조차 좀 창피할 정도로 어설프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설픈 다큐의 대상이 박정희 유경수라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은국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시집이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승만을 미화시킨 다큐 건국전쟁을 본 뒤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우리도 보수적 영화가 만들어지는구나 싶었고 이번 영화 도전에 큰 힘이 된 것 같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창씨 개명까지 하며 일본 군인으로 자원 입대한 박정희가 친일파가 아니며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울보임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또 박정희가 이승만과 함께 북한의 남침 의도를 오전쟁 6개월 전에 알아채고 상부에 보고서까지 올린 사실도 집중 조명한다는데요. 김은국은 진보 쪽 다큐멘터리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한다며 다큐멘터리도 1위가 있더라. 우리 보수 쪽 다큐 영화가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 기록도 한번 깨고 싶다라고도 했습니다. 노무현입니다는 185만 명을 동원한 바 있는데 이 기록을 깨보고 싶다는 건데 꿈만큼은 아주 크군요. 그럼에도 조선일보마저 혹평하는 걸 보면 다큐의 질이 상당히 처참한 수준인 것은 안 봐도 확실해 보입니다. 김은국으로 인해 도리어 박정희 유경수를 안 좋게 볼 사람들이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겠죠? 이렇게 혹평을 받는 걸 보면 20년 전인 지난 2004년 서세원이 감독했던 도마 안중근이 문득 떠오릅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은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유상범 국힘의원과 형제지간인 요성이 안중근 의사 역을 맡았었는데요. 서세원이 손댄 영화들이 죄다 크게 실패했듯 역시 역대급 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우연히 영화채널에서 방영하는 도마 안중근을 우연히 잠시 본 적이 있었는데 2000년대 영화였음에도 그 유명한 클레멘타인처럼 70에서 80년대 영화인 줄 착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억지로 감동을 짜내려 했던 그런 느낌은 말할 것도 없었죠. 김은국이 손댄 박정희 다큐 역시 딱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호랑나비, 10대 가수, 월드컵, 해병대 4가지를 30여 년째 주구장창 울고 먹으면서도 가수가 본업이라는 김은국이는 지난 30년 동안 신곡 하나라도 발표한 적이 있나요? 우크라 대학 시버러버, 친구의 검이라도 될 걸 그랬어. 이런 한심한 어록 울고 먹지 말고요. 그냥 솔직하게 국힘에다 공천 신청해서 출마나 하던가요.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자리 하나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반년 넘게 공석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강훈전 용화대 정책홍보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는 김장실 전 사장이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한 후 현재까지 공석인데 13일부터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 공개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최근 비서관 자리에서 사의를 표한 강훈이 유력하단 겁니다. 강훈은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함께한 핵심 참모라는데요. 그는 조선일보 출신으로 10여 년 전 법조 출입을 하며 윤석열이와 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네거티브 대응 등을 담당했으며 초대 국정홍보비서관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강원 전 비서관은 문화 분야 관련 경력은 전무하다고 합니다. 즉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수장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는 것이 유력하기에 내부 직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하태경 전 국힘의원이 보험연수원장에 내정된 것만큼이나 뜬금없다는 비판이 나올 만한 것입니다. 운동권 출신인 하태경은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으로 전공 분야가 완전 딴판이며 그동안 삼선 의원을 했지만 국회 기재위나 정무위 등에서 활동한 경력 역시 없습니다. 즉 분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인사가 연봉 2억 5천만 원 받는 자리에 낙하산으로 앉는 격이라서입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 출신이 전문성도 없는 기관에 낙하산 수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걸 보면 윤석열 패거리의 조선일보에 대한 구애만큼은 열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정부 광고 퍼주기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데다 지난달 임명된 정혜전 용화대 대변인 역시 조선일보 출신이고 TV조선 메인 뉴스 앵커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4월 총선 당시에도 TV조선 앵커 출신들인 신동우, 박정훈이 국힘 텃밭인 강남 3구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으니 말입니다. 윤석열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밀어준 것이 또 지금도 역시 지원 사격을 아끼고 있으니 그 정도의 보답은 해줘야겠죠? 실제 윤석열이는 허수아비고 조선일보 방시일가가 실세 아니겠습니까? 2024 파리올림픽이 폐막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36년 하계의 올림픽 유치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요. 지난해부터 제2의 서울올림픽 유치를 거론해왔던 오세훈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2년 전 올림픽 유치 의지를 천명했다며 이번에 파리 올림픽 초반 현장을 둘러보니 서울은 더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을 우리 모두가 단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올림픽에서 모인 국민적인 에너지와 마음을 모아 또 한 번의 서울올림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는 내년 하반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인데 여기에 오세훈이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올림픽 개최 시도는 정말 뜬금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올림픽은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자가 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의 경우 300억 달러의 적자가 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코로나 여파로 인해 무관중 경기가 많이 치러졌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올림픽 하나를 개최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를 포함해 드는 비용은 엄청난데 정작 올림픽이 끝난 뒤엔 정작 그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올림픽 개최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은 관광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 정도이며 중개 권료나 광고료 등 수익의 대부분은 IOC가 더 많이 가져갑니다. 올림픽을 치른 국가들 중엔 큰 타격을 입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개최했으나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고 그리스는 2011년 경제위기를 맞습니다. 월드컵이 열린 지 2년 만에 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치른 브라질의 경우에도 이후 경제위기로 상당한 경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설은 올림픽 이후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요. 즉 올림픽의 저주라고 불리워도 될 만한 사건들이죠. 그리고 올림픽 포함 국가대항전에 대한 관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지 몰랐다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을 정도로요. 그런데 아직도 오세훈이는 88년 서울올림픽 그때의 환상에 머물러 있나 봅니다. 당시야 한국이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와 지금 한국의 세계적 인지도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토건족들에게 퍼줄 돈은 있어도 아이들 밥에 드는 비용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우겨대며 무릎까지 꿇고 질질 짜던 오세훈이 수준이 뭐 그렇지요? 과거 서울 명동 일대를 주름잡은 폭력 조직 신상사파 두목 신상현 씨의 빈소에 오세훈의 조기가 놓였다 철거됐다고 합니다. 신상현 씨는 1950년대부터 서울 명동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김두한, 이정재, 시라소니 등과 함께 전국구 주먹구로 불리웠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이화룡 명동파의 행동대장 격이던 오상사는 그를 모티브로 가져온 배역이죠. 신상사파 두목으로 활동하다 은퇴 후에는 외제차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세상을 떠난 신상현 씨의 빈소 앞에는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을 비롯해 가수 서른도, 태진아 등 일부 연예인의 근조화환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성교 의원,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 등 국힘 소속 정치인들도 역시 이에 동참했습니다. 이 중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명의로 근조라고 적힌 조기도 있었는데요. 당사자 본인의 허락이 없었으면 조기를 보낼 수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장이 다른 곳도 아니고 조폭 장례식장에 조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구설수가 일자 오세훈 명의의 조기를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철거했습니다. 전직 조폭 두목의 장례식에 조양은을 비롯한 조폭들이 화환 보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세훈을 비롯한 국힘 정치인들은 이들과 인연이 있다고 자랑이라도 하는 건가요?
그리고 태진아나 서른도 등이 보낸 근조화환 등도 있었다는 것은 과거의 연예계 역시 조폭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거 알려주는 격 아닙니까?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김두한을 비롯한 조폭을 멋있게 미화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그동안 셀 수도 없이 나왔지만 그래봤자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큰 조폭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없는 죄까지 협박회유 언론 플레이 등 각종 수단을 통해 만들어내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집단이 조폭보다 더 악랄해 보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